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영유아 인구가 줄면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는데요. 대구와 경북에서만 지난 5년 사이에 900곳이 넘는 어린이집이 폐원했다고 합니다. 대신 노인복지시설이 크게 늘었는데요. 지난 5년 사이에 대구와 경북에서 1,500여 곳의 노인복지시설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다니던 어린이집이 폐원하면 아이를 더 먼 곳으로 보내야 해서 부모들은 보육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전문가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가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출생 고령화의 그늘 더 짙어지지 않도록 어린이에게는 양질의 보육을, 어르신에게는 즐거운 여가와 따뜻한 돌봄을 제공하는 정책이 촘촘하게 잘 마련돼야겠습니다. 9월 12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가을 날씨 만끽하기 좋습니다. 오늘 아침 안동 20도, 영주 19도로 시작했는데요. 다만 낮에는 안동 30도, 영주 28도 등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하루에 두 계절을 오가는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고요. 내일과 모레는 비의 양은 적지만 북부권 일부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에 대비해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안동댐의 녹조가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K워터 안동권 지사는 대규모 녹조 차단막을 2곳 설치해 하류 확산을 막고 있고 대용량 녹조 제거 선박을 투입해 지난달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조류 경보 경계 수준인데요. 특히 안동시의 주요 관광지인 도산서원과 선성현 수산길 주변에서 녹조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동권 지사는 녹조 발생의 원인이 되는 댐 상류 유역의 가축 분뇨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가축 분뇨 내에 있는 녹조 원인 물질의 유출 억제와 저감 기술에 대해 실증 전교를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상 지역은 안동댐 인근의 축사 밀집 지역이고 효과성을 검증한 후 대상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자율주행 녹조 로봇과 수상 드론을 통해 녹조 농도를 과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기술 인프라 확충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한편 환경당국은 도산서원과 주진교 등 녹조가 심한 구간에 대해 물놀이나 낚시, 수상 레포츠 활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낮 동안에는 아직 무더위가 남아있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다소 덥겠는데요. 한낮 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지만 이 구름들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겠는데요. 특히 볕이 가장 강한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3시까지 높은 자외선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포항시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 중인 2차 전지 산업의 현황 등을 소개하는 2050 전지보국 대시민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2050년 포항의 미래 청사진에는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된 영일만 산단과 블루벨리 산단을 혁신 거점으로 삼아서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2차 전지 산업의 세계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목표가 담겼는데요. 우선 전지보국위원회를 출범해서 특화단지를 육성 지원하기로 했고요. 2차 전지 기업 30여 곳이 원팀을 이루는 2차 전지 기업 협의회도 이번 달 중에 발족해서 기업의 동반 성장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시는 2030년까지 양극재 생산 100만 톤, 매출액 70조 원, 2차 전지 소재 전체 매출액 100조 원 이상, 고용 창출 15,000명을 목표로 세웠는데요. 철강으로 국가 경제를 이끈 저력을 바탕으로 포항이 2차 전지 산업 세계 1위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현재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7도 높은 26.5도, 습도는 84%입니다. 내일 오전부터 날이 점차 흐려지면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는 모레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남에서 남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고요. 내일도 바다의 물결 0.5에서 1.5m로 계속해서 잔잔할 전망입니다. 오늘 선박 점검으로 인해 휴항하는 일부 여객선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릉군이 지난 9일 나리분지 일원에서 관광객과 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날이 빛나는 밤에 만나요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2023년 경북도 야간 관광 상품으로 선정된 이번 야간 행사는 일몰부터 은하수까지라는 주제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개별 관광객들과 젊은 관광객들이 야간에도 즐길 수 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과 밤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획됐는데요. 이번 관광 프로그램은 20, 30대 젊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모객하여 25명의 팸투어를 시범적으로 진행했으며 주된 코스로는 낮에는 울릉도 주요 관광지 관람과 일몰을 감상하고 밤에는 날이 빛나는 밤에 만나요 프로그램을 즐기다 나리분지 내 민박집에서 숙박까지 연계해서 운영돼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나리분지 신령수 가는 길에 위치한 투막집까지 캄캄한 트레킹 코스를 미니 손전등 하나와 해설사의 인솔로 걸어 올라가 끝없이 수놓아진 울릉도 나리분지의 밤하늘 별들을 감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은하수 투어가 인기를 끌었는데요. 또한 이번 행사의 랜드마크로 구성한 너와 투막집 야간 경관은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의 큰 관심에 힘입어 행사가 끝난 후에도 11월까지 상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날이 빛나는 밤에 만나요는 오는 16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계속 진행할 계획인데요. 울릉도의 녹색 바다로 불리는 나리분지에서 아름다운 추억 꼭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대구 수성구민들의 도서관 이용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에서 범어도서관의 도서 대출 횟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만큼 직원들은 좀 더 바쁘게 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구리 범어도서관의 장기섭 도서관 정책팀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축하 받으실 만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범어도서관의 도서 대출 횟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조사 결과인가요? 네, 먼저 범어도서관을 사랑해 주시는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용자분들과 우리 직원 모두가 함께 축하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요. 이번 조사 결과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책임 서비스 14주년을 맞아 전국의 참여도서관 2,602개관의 운영 현황을 분석해서 지난 8월 24일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조사 결과 책임 서비스 참여 도서관 중 범어도서관이 도서 대출 횟수 약 478만 건을 기록하며 전국 1위에 올랐고 전체 대출 건수의 1.7%를 차지했습니다. 책임 회원 수는 네. 약 536만 명 중 11만 8천 명으로 전체 회원 수의 2.2%로 회원 보유수도 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시군요. 1위도 놀라운데 2위 부산 해운대 도서관의 대출 건수와 비교해도 차이가 큽니다. 부산의 경우에 해운대 도서관이 대출 건수가 약 377만 건인데 네. 100만 건이나 이 범어도서관과 차이가 나죠. 예. 네네. 그야말로 범어도서관의 대출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주로 어떤 책들을 많이 빌려들 가시나요? 네, 범어도서관은 아동 도서의 대출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내일은 실험왕, 정글에서 살아남기, 이상기후에서 살아남기 등 살아남기 시리즈와 마법천자문, 주로 학습 만화의 대출 건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일반 도서의 경우에는 김영하 작가의 살인자의 기억법,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동급생 등 추리소설이 가장 많이 대출되었습니다. 역시 아동도서가 인기가 많군요. 네네. 범어도서관뿐만 아니라 고산도서관 그리고 용학도서관도 이번 조사에서 도서대출 상위 10% 그러니까 10위 안에 올라서 수성구민의 도서관 이용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네, 먼저 수성구 주민들의 높은 교육열이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부분이 지역 주민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도서 대출로 연계하는 데도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수성구립도서관은 상호대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용하는 도서관에서 수성구 다른 도서관의 책을 신청해서 빌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도서관에서 빌린 책도 가까운 도서관에서 반납이 가능한 타간 반납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도서 대출을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희망 도서를 10일 단위로 신청받아 적시에 구입해 제공하고 지역 서점과도 협약 맺어가지고 이용자가 신청한 도서를 도서관에 오지 않고도 서점에서 바로 빌려볼 수 있는 희망 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 바로 빌려볼 수도 있어요? 네네. 야, 수성구민들의 높은 도서관 이용률을 감안하면 도서관을 더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성구는 지난 4월에 황금책문화센터를 개관했고 내년 상반기 수성못에 있는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우적지에 소규모 도서관을 그리고 4월동에 작은 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촌동과 연호지구 등에도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또 주민들이 도서관을 찾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데 범어도서관에서도 프로그램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역 주민의 정보 이용과 독서 활동 이외에도 문화활동, 평생학습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10개년 인문특화 프로그램 수성인문학은 2020년부터 운영 중이며 인문고전을 비롯하여 자연과학, 기술과학 및 예술 등의 융합인문학을 주제로 진행합니다. 예. 올해 4년차에 접어들었으며 전국 인문학 석학들의 근현대시대 고전 작품 강연을 매주 수요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죠? 네네. 예. 그리고 주민들에게 우리 삶 속의 건축 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건축 조경 인문학 강연을 매주 목요일 저녁에 운영하고 있고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해 은퇴 후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유용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 아카데미를 매주 금요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일마다 프로그램이 있군요. 네. 또 계명대 모교철학원과 협력해 모교철학 인문 포럼을 진행하고 있고 경북대 인문학술원과도 협력해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 그리고 수성구가 올해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범어도서관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국제 프로그램도 운영해 왔습니다. 네. 그중 국제 리더 초청 강연회와 IB 교육 특강, 국내 대학의 외국인 교수를 초청해 영어 실력 향상과 진로 진학 방향 설정 등에 도움을 주는 글로벌 뉴스 아카데미, 해외 대학 재학생이 직접 들려주는 진학 정보, 해외 대학 랜선 투어 프로그램, 국제 부모 교육 또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영어 독서 능력 향상 프로그램 AR 리딩 스타도 학부모들 사이에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꽤 오래됐죠? 네, 개관 이래로 지금 10년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알게 됐는데 도서관마다 또 특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네, 범어도서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문학을 특화하여 강연, 탐방, 토론회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요. 용학도서관은 지역학을 특화하고 있고 고산도서관은 과학을 특화 주제로 다양한 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도서관마다 특화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군요. 이 밖에도 또 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장소도 도서관 안에서뿐만 아니라 도서관 밖으로도 확장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성 구립도서관은 2021년부터 지역 기관과 도서관이 협력해 강연, 탐방, 체험활동 등을 진행하는 기획 프로그램 도서관 밖 도서관 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어도서관은 경제금융, 미래교육, 정치행정 분야를, 용학도서관은 생태환경과 지역학을, 고산도서관은 미래농업과 과학을 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범어도서관에서는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점심시간에 야외 광장에서 요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음악회, 영화 상영, 토크 콘서트도 야외 광장에서 한 번씩 진행합니다.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은 참 좋겠지만 직원분들의 업무 부담이 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어떠세요? 네. 직원들이 사실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범어도서관이 이번 조사에서 전국 1위의 도서관이 된 것은 지역 주민의 관심과 이용 덕분이기도 하지만 많은 업무량에도 직원들의 도서관에 대한 애정과 일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 직원들이 더욱 자긍심을 느끼고
자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도서관마다 사서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이용자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시대 속에서 사서 업무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전국의 공립공공도서관이 법정 최소 기준의 사서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사서 인력의 증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성구의 경우에는 범어, 용학, 고산도서관을 제외한 소규모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사서 인력이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참고로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미만의 도서관을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고 사서를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사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서가 책만 관리한다. 이건 옛말입니다. 네. 도서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업무, 특화사업, 평생학습 강좌, 공연 등의 문화행사, 국비 공모사업, 백일장 공모전, 독서회, 축제 등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며 지역 주민과 다방면으로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 전달자, 중개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기획자로서의 역할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공공도서관을 복합문화공간, 커뮤니티 공간, 제3의 장소라고도 하는데요. 그렇죠. 범어도서관에는 약 100여 개의 보드게임 등 장난감 교구를 이용할 수 있는 브레인룸, 3D 프린터 등 장비를 갖춘 메이커스페이스, 영상 촬영 및 편집이 가능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 공간, 미디어 창작소와 스마트팜 등 다양한 시설 장비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일들을 사서가 합니다. 이처럼 사서들은 변화의 길에서 또 매일매일 새로운 역할들을 찾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말 다시 한번 범어도서관의 도서 대출 횟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는 거 1위를 차지하셨잖아요. 어떻게 축하의 자리를 한번 마련하셨습니까? 직원들? 네, 아직 시간이 안 돼서 네. 다 챙기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회식을 한번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셔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도서관은 이제 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와도 좋고 가족과 함께해도 좋습니다. 여름엔 시원해서 좋고 겨울엔 따뜻해서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스쳐가도 좋으니까 누구에게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공도서관에서 지식을 나누고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여러분의 일상을 풍성하게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아주 기분 좋은 소식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성구리 범어도서관의 장기섭 도서관 정책팀장이었습니다.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1시 23분 지났습니다. 대구 서구에서는 1인 가구가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해피 파트너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유리 리포터가 자세한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 1인 가구는 요리교실, 목공예 활동, 또 원데이 클래스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해피 파트너스 데이를 정해서 공동체 프로그램에서 만든 결과물을 지역의 저소득 가구나 복지시설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열린 요리교실 다녀왔는데요. 음식을 만드는 소리와 함께 서구청 복지정책과 강규진 주무관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선생님 오늘 저희가 뭐 만들어 볼 건가요? 네, 오늘은 미역 줄기볶음 만들 겁니다. 지금 이건 어떤 네. 과정이죠? 들기름이랑 오이를 넣어서 미역 줄기를 달달 볶아줍니다. 볶아주고 난 뒤에 참치에 넣어서 볶아주시고 일단 1인 가구 분들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서 소통과 교류의 시간이 되고 또한 직접 요리한 음식들을 지역 내 어려운 주민들에게 전달된다는 점에서 제 기쁨도 2배가 된다고 상당히 만족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반기 때는 쪽방에 거주하는 1인 가구에게 중점적으로 도시락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책장과 벤치를 제작하여 지역아동센터와 한부모가정 시설에 기증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때는 지팡이와 주거 반향제 및 음식을 만들어 경로당과 주거 취약 가구에게 나눠줄 계획입니다. 해피 파트너스 사업은 저희 청년, 중장년, 노년 1인 가구로 하면 누구나 또 참여 가능하고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서구청과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기관 3군데가 있는데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제일종합사회복지관, 서구가족센터로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됩니다. 일단 기관별로 프로그램 종류 및 시기가 차이가 있어가지고 사전에 기관에 연락하셔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희 서구는 해피파트너스 데이를 통해 1인 가구 참여자들이 함께 소통하고 나눔을 경험하여 지역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상호간 잘 어울려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1인 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리 2가지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따라하기 쉬웠나요? 어렵진 않았어요? 네, 이 참여자의 대부분이 5, 60대 어르신들이라서 이제 굉장히 잘 따라 하셨고요. 그래서 예상 시간보다 훨씬 빨리 요리가 끝이 났습니다. 네. 이 이름도 귀여운 장똑똑이는 소고기를 똑똑 썰어서 간장과 몇 가지 양념을 해서 조리면 되는데요. 이 장조림도 사실 맛있긴 하지만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장똑똑이는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요리라서 호응이 더 좋았습니다. 요리 강사와 1인 가구 참여자의 이야기 이어서 들어봅니다. 오늘 요리 담당을 한 이현순입니다. 장똑똑이랑 미역줄기 볶음을 준비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추석도 다가오고 1인 가구니까 아무래도 건강 좀 단백질이나 좀 섭취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해산물도 드셔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장똑똑이랑 미역줄기 볶음도 약간 쫄깃하면서 부드러운 들깨가루를 넣어서 볶음을 준비했습니다. 서구 주민으로 살고 있는 김전미라고 합니다. 원래 뭐 밥에 먹고 이런 사람이라서 별로 힘든 것까지는 없었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던 그런 요리를 또 선생님을 통해서 개량도 하고 그 개량을 하다 보니까 또 일정한 맛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장똑똑이랑 미역줄기 볶음을 해봤는데 대상자분들도 집에서 레시피를 보면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음식인 것 같더라고요. 제칠 음식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 보니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 무료하게 보내는 것보다는 여기 이런 데 참여해서 교류도 좀 하고 프로그램 참여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1인 가구다 보니 참 소홀하게 많이 그냥 한 끼를 넘기는 것 같았는데 여기 요리 프로그램에서 선생님과 요리도 만들고 반찬 만들다 보니까 갖추어진 반찬도 몇 가지 먹고 같이 만들면서 사람들과의 이야기도 나누고 어떻게 지내는지도 안부도 묻고 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만든 요리를 저소득층이나 복지시설에 계신 분들께 또 전달도 한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 참여자 10명 중 리더 2명을 선정해서요. 리더 1명이 5분의 어르신에게 요리를 전달하는데요. 한기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리더가 이 매칭된 어르신 5분을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은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서구청과 연계해서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는 서구가족센터 1인 가구 지원팀 남혜리 대리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오늘 요리 프로그램은 인기온기 밥상이라는 요리 프로그램이에요. 저희가 매 회기 운영을 하면 1인 가구 10분이 참여하셔서 나의 음식 10개와 그리고 10명에게 나눠줄 음식 10개를 총 20인분을 만드셔서 매주 10명에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건강한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지역 내 이웃에게 전달해주는 활동을 하면서 참여자분들은 대부분 뿌듯함과 보람을 많이 느끼시고 그리고 받으시는 분들은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셔서 매우 만족하시는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족센터는 서구청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이번에 진행되는 해피파트너스 사업 또한 구청에서 주민분들의 욕구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저희 가족센터나 종합복지관을 선정을 하셔서 이 사업을 연계해서 함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의 센터 이용자분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분들이 직접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조금 더 지역사회가 활성화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희가 센터에서 1인 가구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주로 하고 있는 거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사회에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걸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혼자 있기가 조금 외롭고 그리고 요즘은 고독사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하시고 있어서 동아리 모임을 조금 많이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두의 식생활을 건강하게 개선하고 외로움과 고립감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앞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매거진
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오늘은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구 기자가 준비한 이슈는 뭔가요? 네, 장애인 생활체육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몸 만들기 열풍이 불고 있는 대구 장애인 생활체육계가 열악한 환경으로 신음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이 열악하다. 네, 예. 기존 체육시설 이용하기에는 여전히 문턱이 높아서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 장애인 체육회에 따르면 대구의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이용자 수가 2021년 266명에서 지난해 390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올해는 7월 말 기준 766명을 기록했는데요.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월 9만 5천 원 범위에서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매월 네. 이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 사업 이용자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운동 열기가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강좌 이용권을 쓸 수 있는 가맹시설 역시 올해 기준 134곳이나 되는데요. 가맹시설 종목별로는 태권도장이 34곳으로 가장 많았고 헬스 15곳, 탁구 14곳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맹시설에 가서 네. 강좌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대구에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수요가 좀 많은 걸로 짐작이 되네요. 네, 대구시와 문체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함께 실시한 2022년 장애인 생활체육 조사에 따르면 대구의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비율은 35.7%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 26.6%를 크게 웃도는 수치고요. 네. 41.3%를 기록한 인천에 이어 17개 시도 중에 2위에 해당합니다. 전년 대비 4.5%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는 재활치료 목적 외에 일주일에 2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완전 실행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하는군요.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문제는 이 장애인 생활체육 열기는 뜨거운데 네. 뒷받침하는 이제 시설이 부족하다는 거군요. 네, 현재 대구의 공공장애인 체육시설은 수성구 대흥동에 있는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와 달서구 용산동의 달구벌 재활스포츠센터뿐입니다. 중구청이 청라국민체육센터 옆에 장애인 운동시설을 갖춘 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네. 2025년 말에나 완공될 예정이고요.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가맹시설도 운동할 권리를 충족시켜주기에는 아직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민간 체육시설은 구조나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측면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고요. 전문 지식을 갖춘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가 상주하는 시설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치료와 재활을 위해서 운동이 정말 필요한 분들 네. 많을 텐데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크겠습니다. 네, 실제로 장애인분들이 굳은 마음을 먹고 길을 나서도 주변에서 꽂히는 따가운 시선 탓에 운동할 결심을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대구 달서구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 노지성 씨는 몇 년 전부터 집 주변 헬스장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거창한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숨이 차일 정도로 움직이고 땀을 흘리고 조금 더 건강한 몸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생활권 내 체육시설 중에 노 씨가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노 씨는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가맹시설이라는 곳도 장애인을 위한 커리큘럼이 없거나 경사로가 있어서 이용하기가 어려웠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네. 장애인을 위한 재활운동 프로그램도 알아봤는데 수업을 한번 들으려면 1년 이상 기다려야 해서 사실상 운동을 포기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용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네. 그럼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스포츠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클까요? 네,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에 들어서면 편견 어린 시선을 견뎌야 한다고 합니다. 이 고교 시절 장애인 럭비 선수로 활약했던 박시원 씨는 대학생 때 몇 년간 헬스장을 다녔는데 네. 대부분의 헬스 트레이너들은 장애인이 어떤 운동이 필요한지 몰랐다고 합니다. 또 사고가 걱정된다면서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로 가기를 권유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네. 한 지인은 왜 이런 데까지 와서 운동하냐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결국 운동을 하고 싶은 장애인들은 전용 체육시설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유, 그런 말씀들을 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수성구 대흥동에 지금 장애인 국민체육센터가 있잖아요. 네. 이곳은 어떻습니까? 장애인들에게 좀 친화적인가요? 네, 저희 취재진이 방문했을 때는 낮 시간대에도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최적 단련실에 있는 42개의 운동기구 가운데 10개가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도 운동을 할 수 있는 특수 기구였고요.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가 회원들의 자세를 살폈습니다. 네. 체력 단련실 건너편에는 중증 장애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보치아 경기가 한창이었는데요. 이 보치아는 패럴림픽 정식 종목 중에 하나고요. 이 내성마비 중증 장애인과 운동성 장애인을 위한 구기 스포츠입니다. 이날 경기에서도 선수들이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도움을 받아서요. 마우스 스틱을 입에 물리고 공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곳에서는 장애인분들만 이제 운동을 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겠네요. 네,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에서 만난 장애인들은 집 근처에는 이만한 시설을 갖춘 곳이 없어서 무리해서라도 오게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대구에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은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와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달구벌 재활 스포츠센터 두 곳뿐이고요. 예. 달성군 가창면에서 왔다는 지체장애인 서정원 씨는 대구에서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은 사실상 이곳이 유일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달서구의 달구벌 재활 스포츠센터는 비장애인과 함께 사용하는 탓에 눈치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특히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가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예. 젊은 시절 산재 사고로 지체 장애인이 된 박상길 씨 역시 대구에서 큰 불편함 없이 운동을 즐길 곳이 이곳뿐이라면서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장애인 중에 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은 점점 늘어나는데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여기뿐이라는 점은 아쉽다고 했습니다. 또 이곳은 또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면 네. 이용하시면 좀 복잡하기도 하고. 네, 굉장히 또 위치가 조금 외곽에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들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네, 장애인 생활체육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최근 1년간 한 번이라도 운동을 했다는 장애인은 절반을 겨우 넘기는 51.2%에 그쳤습니다. 대부분 운동을 도와줄 사람이 없거나 운동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참여하지 못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체육활동을 꺼린다는 대답도 많았습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민간시설들이 문턱을 좀 낮추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장애인 생활체육의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장애인들에게 좀 더 친화적인 체육 시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들 시설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적인 커리큘럼을 갖추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을 즐기는 문화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대구에도 그런 곳이 있나요? 네, 대구에는 동구에 있는 한 탁구 클럽이 대표적인데요. 저희 취재진이 찾아갔을 때에도 20명의 사람들이 어울려서 열띤 경기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2명이 장애인이었습니다. 이곳은 전체 수강생 중 장애인 비율이 약 12%에 달할 정도로 장애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체육시설입니다. 네. 이 한쪽 팔이 없는 지체장애인 정호경 씨 역시 누구보다 활발하게 몸을 날리면서 공을 쳐내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비장애인들과 같이 다니는 시설에 오는 것 자체가 두려웠지만 서로 땀을 흘리고 섞이다 보니 한층 더 가까워졌다고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동구에 있는 탁구 클럽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처음부터 이렇게 운영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탁구 클럽을 운영하는 정영아 대표는 5년 전쯤에 대구 장애인 탁구협회 활동을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장애인 체육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네. 여전히 대부분의 장애인이 운동할 곳이 없어서 집에만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다고 하는데요. 생활체육시설 운영자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 없이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요. 수성구에 있는 필라테스 학원 역시 전체 수강생 중 약 10%가 장애인이었는데요. 장애인을 위한 전문 커리큘럼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그룹 수업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이곳의 김은경 대표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면서 장애나 질환 유형에 맞게 정확한 교육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시설들의 좀 지원도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예. 민간 시설들의 동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텐데 어떤 방법이 좀 시급하게 마련돼야 할까요? 네, 우선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개선해야 한다. 네, 단순히 가맹 시설만 늘릴 게 아니라
체육 현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전문 지식과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은데요. 정현택 영남대 특수체육교육과 교수는 여전히 장애인이 체육관을 이용하면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다면서 이런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현장에 투입해서 장애인 체육의 이해도를 높이는 게 급선무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이분들께 운동은 더 필요할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자, 시설도 시설이지만 인식부터 바꿔야 되겠네요. 네. 예. 매일신문의 구민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시 40분) 지났습니다. 올해 대구는 새 아파트 입주가 많은 해인데요. 36,000 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 어쨌든 경제에서는 신축 아파트의 입주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부동산 분석학회 송원배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올해 3만 세대가 넘는다고 하는데 입주 절차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네, 우선 입주 아파트의 절차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통상적으로 분양 아파트는 청약이나 분양권 전매를 통해서 계약하고 이후 기간별로 이제 중도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네. 이 건설사는 계약자가 낸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이제 건설 시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준공을 앞두고 첫 번째 내 집 방문하는 사전 점검일이 준공 1, 2개월 전에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입주 지정 기간이 정해지죠. 즉 잔금이 도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요즘처럼 집값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네. 또 떨어졌어도 내 집이 새 집이 생겼다는 것이 그래도 기쁘고 행복한 일이겠죠. 그럼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내 소유가 되는 것도 잠시 또 세금 납부도 따르게 되고요. 여기까지가 입주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점검을 하고 잔금을 하고 나면 이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이러면 이제 끝인가요? 네, 물론입니다. 우선 아주 간단할 것 같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사전 점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전 점검은 입주 예정자가 준공되기 전 세대 내부의 품질이나 공유부를 직접 확인해서 부실 시공으로 인한 입주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이 점검 기간은 통상적으로 한 3일에서 7일 정도의 기간으로 정해가지고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동별로 요일을 달리 정하기도 하고요. 네. 또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이 방문하게 되면 사전 점검표를 받아서 세대를 방문해요. 부분별로 하자를 체크하고 또 하자가 있으면 하자 부분에 포스트잇으로 표시하고 점검표에 기재해서 제출합니다. 그렇습니다. 회사는 이제 제출된 하자 점검표를 위주로 입주 전까지 이제 보수를 하게 되겠죠. 새 집이지만 하자가 없을 수는 없기에 그렇죠. 이제 꼼꼼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근데 최근에 새 아파트 하자가 좀 많이 늘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꼼꼼하게 잘 점검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도 있나요? 네, 이 사전 점검 시에 바쁘다고 혼자 가지 마시고요. 가족이나 또 지인들과 함께 가면 좀 더 잘 찾을 수도 있겠고 그렇죠. 시간도 줄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세대 내에 들어가게 되면 전체 조명을 다 켭니다. 환하게. 네, 혹시 불이 들어오지 않는 곳은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겠고요. 또 환한 불빛에 봐야지 또 자세히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시설물의 부착 상태, 파손, 또 시공 불량, 이 창문과 가구의 열고 닫힘과 이 조작 상태를 확인합니다. 부분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이제 거실에도 이제 큰 창이 있죠. 네. 이 창문 샤시가 잘 열고 닫히는지, 또 마룻바닥은 뜨는 곳 없이 접착이 부위가 잘 되어 있는지, 또 이제 거실 이제 TV가 있는 아트월에는 대리석이 검간 곳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정말 자세히 살펴야 되겠네요. 네, 이 주방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싱크대 문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 문들도 잘 열고 닫히는지, 또 내부의 선반은 잘 놓여져 있고, 또 나사가 빠진 곳은 없는지, 또 주방이다 보니까 벽 타일 이 마감과 금이 간 곳은 없는지, 그리고 이제 싱크대 후드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욕실로 들어가게 되면은
욕실에도 시설물인 이제 세면대, 변기, 수건거리대, 이 수건장들이 또 잘 고정되어 있는지, 또 이제 실리콘은 빠진 곳이 없이 잘 돼 있는지, 또 타일이 많은 만큼 금이 간 곳은 없는지, 배수구 물 빠지면 잘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셔야겠고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현관 신발장이나 드레스룸에도 가구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가구 상태를 잘 살펴보고 가구 문들이 많은 만큼 열고 닫고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하자라고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기도 합니다. 아예 전등이 설치되지 않았다거나 문이 닫히지 않는다든지 벽지의 색상이 다르고 얼룩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꼼꼼한 하자 체크가 중요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부분부터 당연한 부분부터 일단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전 점검 정말 간단하지 않은 일인데 꼭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준공 승인이 나면 이제 입주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사전 점검에 체크한 사항들을 건설사에서는 입주 전까지 최대한 하자난 부분을 예서합니다. 예. 이제 입주한다는 것은 곧 이제 자금 마련이죠. 입주 지정 기간은 이 모든 돈을 지불하고 내 집 열쇠를 받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통상적으로 이제 계약금은 본인 돈으로 치렀지만 중도금은 회사에서 지정한 은행에서 대출했죠. 그렇죠. 입주하려면 중도금 대출된 것을 담보대출로 전환해야 됩니다. 이 중도금 대출이 분양금액의 한 50에서 60%쯤 되는데 일부는 상환하고 남은 부분만 또 아니면 중도금 전체를 담보대출로 이제 전환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남아있는 잔금을 치러야 되겠죠. 이 잔금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일반적으로 수억 원이 통장에 그냥 있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존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오거나 또는 전세 살던 곳에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받아서 지불해야 되는데 항상 자금 일정이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네. 입주를 앞두고 계시다면 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처분과 또 전세자금 반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또한 중도금이 이자 후불제인 곳은 지금까지 발생한 중도금 이자를 납입해야 되겠고요. 네. 또 발코니 확장비, 에어컨과 가전, 기타 옵션에 관한 비용도 모두 지불해야 이 열쇠를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 아파트 입주해 보신 분들은 맞아 이렇게 했었지 이렇게 네. 기억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 자, 이사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이제 이사 들어가면 되나요? 네. 이제 돈을 다 납부하게 되면은 회사에서는 입주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잔금 납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중도금 대출 상환 영수증이나 또 담보대출 전환 확인용 서류를 이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겠고요. 예. 또 아파트 이제 선수 관리비 예치금도 납부해야 하죠. 이 선수 관리비는 입주 초기에 아파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미리 확보하려고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입주증과 열쇠를 받으셨다면 입주 매니저가 함께 세대를 방문해서 간단한 시설물 확인과 계량기 검침 등을 하고요. 몇 가지 안내와 인수 물품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입주증을 발급받은 후 이사를 바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사 일정을 따로 정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사하고 싶은 날 언제라도 이사하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30층이라면은 한 층에 2가구가 사니까 60가구가 되겠죠. 그렇죠. 요즘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로만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주말이나 손 없는 날 이사가 몰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사 예약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사 예약이요? 네. 그래야지만 중복되지 않게 시간을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아파트에 이사 예약을 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사 예약 후에는 이삿짐 업체를 선정해야겠죠. 수년에 한 번 하는 이사인 만큼 최소 몇 곳의 업체 견적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네. 이 몇 명의 인원으로 이사를 하는 것인지 또한 이사 당일 추가 비용이 청구되지 않도록 사전에 모든 것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고가의 가구, 가전, 악기 등은 사전에 사진을 찍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요즘은 이삿짐 업체 이외에도 에어컨 설치, 대형 TV 등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사하기 전 세대 내에서는 전기나 물을 사용은 되지만 도시가스는 미리 신청해 두어야 이사하는 날 사용할 수가 있다는 점도 참조하셔야겠습니다. 미리미리 할 일도 참 많네요. 네. 또 사전 점검, 잔금 마련에 챙겨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자, 이제는 끝이겠죠. 네. 네, 이사까지요. 그렇죠. 이사는 했지만 짐 정리가 또 남아 있죠. 요즘은 이삿짐 업체에서 뒷정리까지 잘해주고는 있지만 네. 주부 입장에서는 성에 차지가 않죠.
그래서 이사 이후 일주일 한 달 동안 뒷정리는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일반 아파트는 이제 준공 후에 한 달 전으로 회사에 보존 등기가 납니다. 이제 소유자 앞으로 이제 이전 등기가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또 재건축 단지는 이 보존 등기가 수개월에서 1년씩 늦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일반적으로 시공사나 입주민 단체에서 지정한 법무사에서 의뢰하고요. 건수가 많기에 입주 시점의 등기 수수료는 법정 수수료보다는 좀 저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수수료를 아끼고 싶다면 개별 등기를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20년 전 저도 이제 개별 등기를 진행했었는데 이 지금처럼 정보가 많지 않던 시절이라 서류 보완을 몇 차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등기 신청 후 며칠 있으면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 완료 증명서, 즉 이제 등기 필증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후 매매 때마다 등기 필증이 계속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하게 됩니다. 자, 이제 등기 권리증까지 받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일 것 같은데 또 있나요? 그렇죠. 이제 끝났으면 좋겠는데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네. 이 기본적으로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은 잔금 지급일이나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해서 6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네. 이 취득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까 반드시 60일 이내 신고하셔야겠죠. 자, 이제 새 집에서 마음껏 누리기만 하면 되겠네요. 네, 이제 누리셔야겠죠. 요즘 이제 새 아파트는 입주민을 위한 주민 공용 시설과 커뮤니티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요. 예. 시간 됐을 때 한 번쯤 익혀 놓으시면 편리하겠습니다. 이 주말에는 북카페나 작은 도서관을 이용해 보시고요. 아이들이 있으면 실내 유아 놀이터나 야외 놀이터에서 시간도 함께 하시고요. 이 취미와 건강을 위한 골프 연습과 헬스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새 집에서 건강과 행복한 생활을 모두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새 집에 입주 잘한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신축 아파트 입주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경제 대구 경북 부동산 분석학회 송원배 이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릭.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을 맞아 경북 세계유산 명품 자전거길 7선 도전 행사가 열립니다. 경주, 안동, 영주, 고령 등 4개 시군의 11개 세계유산을 둘러볼 수 있도록 7개 코스 총 475km를 자전거로 여행할 수 있는데요. 행사 참여는 지정된 자전거 앱을 받고 경북 세계유산 명품 자전거길 7선 챌린지에 접속해 투어를 시작하면 됩니다. 모든 코스를 완주한 선착순 200명에게는 기념 메달과 고급 자전거 가방을 지급하고 추첨을 통해 울릉도 고품격 라이딩 투어를 진행합니다. 세계 유산과 함께 가을 풍경을 만끽하고 싶은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가 범안로의 정체를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모요금소에 법물방향 하이패스 1개 차로를 추가 설치합니다. 증설된 차로는 9월 13일부터 시범 운행 후 15일부터 정상 개통됩니다. 고모요금소 법물방향 하이패스는 기존에 1개 차로밖에 없어 출퇴근 시간에 지정체가 심화되고 무리한 끼어들기로 교통사고 위험도 있어 증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됐는데요. 이번 증설로 인해 이용 편의성 증대와 운전자 교통안전 확보가 기대됩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청년들을 위해 지역의 우수기업을 알리는 취업박람회 단디 잡자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고용 친화기업과 가족 친화 인증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지역 우수기업 46곳이 참여하며
보수, 근무 환경, 직무 등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취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현장 면접을 통해 채용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이번 행사는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DGB 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진행되며 구직 청년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구 북구의 대표 축제인 2023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가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상격대교 하단 1원에서 열립니다. 금호강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과 체험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특히 올해는 북구청의 개청 60주년을 맞이해 축하 음악회와 드론 아트쇼, 불꽃놀이 등이 진행됩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즐기고 싶은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면역력이 떨어져 호흡기 질환 생기는 분들 많을 텐데요. 특히 인후염 조심하셔야 합니다. 인후염은 인두와 후두에 염증이 생기는데 증상을 감기로 오해해 치료 시기를 놓치면 급성 중이염이나 폐렴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에 우리의 몸을 잘 지키려면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수분을 보충해야 하며 충분한 수면과 고른 영양 섭취가 필요합니다. 또 꾸준한 운동도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박나영이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보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 잃어버린 물건을 잘 찾아주는 한국인들의 양심을 칭찬하고 또 부러워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공공의 물건을 쓰고 제자리에 돌려놓는 데에는 아직 부족함이 많습니다. 올여름 폭염 예방 차원에서 대구시가 빌려준 양심 양산의 회수율이 절반에 그치고 있다고 하네요. 바빠서 혹은 깜빡 잊고 놓아둔 양심 양산이 혹시 있다면 다음 이용자를 위해서 제자리에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